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일정을 만들어 방문을 한 건데요. 우크라이나를 상징한 듯한 파랑과 노랑이 섞인 넥타이 차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그 사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해줘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2021년 4월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확대를 위해 군사적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그때 15억 달러 정도로 대포, 로켓, 미사일 방어 장비 등이 포함됐었습니다. 2022년 2월엔 200억 달러로 군사 장비, 정보 수집과 감시 장비 등을 또 갖다 바치셨죠. 전쟁을 끝나게끔 돕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싸워라 이건가요? 열심히 미국과 유럽에서 군사지원금과 무기 등을 지원해줬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부품을 팔면서 돈을 버는 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바이든은 전쟁 1년을 맞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변함없는 지원 의사를 재확인시켜 준 겁니다. 오늘 키예프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만나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주권 그리고 영토 보전에 대한 변함없고 굴하지 않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러시아 군수물자를 보충하려는 엘리트층과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다 하며 여러 방침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은 대서양부터 태평양까지 걸친 여러 나라들과 전례 없는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며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포병 탄약, 대전차 시스템과 공중감시 레이더 등등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장비라며 다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바이든은 키예프 방문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폴란드까지 전용기로 이동한 뒤 기차를 타고 국경을 건너 키예프까지 거의 10시간 동안 육로로 이동해서 갔다고 하는데요. 젤렌스키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며 우크라이나와 미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협상은 매우 유익했다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한테 유익한 거 아닌가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막대한 자금과 군사 장비 지원에 대해 공화당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이러한 지원금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패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고 러시아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사 지원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고만 있습니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버니 샌더스 아시죠? 자본주의 천국인 미국에서 대놓고 사회주의자로 활동하며 미국 버몬트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거의 20여 년간 진보 진영에서 추앙받으며 무소속 의원이면서도 항상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순위 3, 4위에 오르며 꾸준히 입지를 다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 보면 엘리트 계층만 위하면서 서민 챙기는 척 위선 떠는 민주당 정치인들보다 이 샌더스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또 한 번 민주당 뼈 때리는 발언을 해 화제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밀레니엄 세대를 겨냥한 신간, 자본주의에 대해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It's okay to be angry about capitalism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 관해 영국 가디언 업저버와의 인터뷰에서 올리가르히, 즉 러시아 신흥 재벌은 러시아를 지배하고 미국도 지배한다. 그것은 러시아나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영국, 전 세계의 문제다. 소수 부유층이 세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올리가르히는 논의해야 할 문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샌더스 의원은 인터뷰에서 미국 억만장자들을 올리가르히라고 칭하면서 체계 논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 경제에 만연한 지긋지긋한 부의 불평등에 대한 분노라며 젊은 세대에게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상기시키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샌더스 의원은 올리가르히라고 말했지만 립수라고 해석해도 그대로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샌더스가 이 세계가 소수 최상위 부유층이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는 뜻입니다. 극과 극은 통하는 걸까요?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와 마가를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또 더 많이 알수록 긍정적인 선택 방안도 많아진다. 분노에 관해서라면 미국인은 분노할 권리가 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현재의 미국 노동자 주간 임금은 50년 전보다도 오히려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시장이 노동자보다 400배 더 많이 버는 것에 대해 40-50년 동안 전례 없이 많은 부가 노동자 가정에서 상위 1%에게 이전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샌더스 의원은 우회적으로 민주당 엘리트 세력을 비판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민주당은 마치 이걸 자신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 재임 중 석유 재벌들에게 역사상 최고의 돈잔치를 안겨줬고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해 수많은 의료 및 IT 기업 소유주들에게 각각 수백억, 수천억 달러의 이익을 거두게 해준 바이든은 지금 마치 자기가 미국 중산층의 구세주인 것처럼 떠벌리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지난 8일 국정연설에서 어떤 억만장자도 학교 교사나 소방관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며 억만장자 최소 세금 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좌파 언론들은 샌더스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의 제안 중 많은 부분이 샌더스 상원의원이 2016년과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 모두 2위를 차지했을 때 내세운 공약을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바이든 정권을 초상위 엘리트를 위하면서 중산층을 내세우는데 버니 샌더스의 공약을 포장지로 쓰는 것이죠. 표심 자극하는데 사회주의식 아젠다처럼 잘 먹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위에서 극과 극은 통하는 것 아닐까 했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버니 샌더스는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이 재도전하면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대선 도전을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가 75세 이상 정치인에 대한 정신능력 조사를 주장한 데 대해 어이없는 노인차별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우리는 인종차별과 싸우고 있고 성차별과도 싸우고 있고 동성애 혐오와도 싸우고 있다며 노인차별과도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는 항상 중요한 요소지만 그런 요소는 수천 가지이고 80세 이상 중 어떤 사람들은 30대보다 에너지가 더 많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재선에 도전하기를 기대하며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정체가 모호한 괴짜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정치인입니다. 월요일 이슈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꾹,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